염교, 마늘맛과 비슷 락교로 알려진 식품. 당뇨병에 무해한 과당 성분 함유. 팥뿌리나 무릇같이 생겼으나 맛은 마늘 같은 식물로 염교가 있다. 염교라는 우리 고유의 이름보다 일본명인 락교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당질이 비교적 많은데 그 대부분은 과당이 중합해서 만들어진 스코로도스라는 성분으로 당뇨병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마늘과 비슷한 냄새인 유황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마늘보다는 비타민 함량이 훨씬 떨어진다. 염교는 알 것보다 가공해서 먹는 일이 많다. 건져내어 뿌리와 줄기를 다시 조금씩 자르고 모양을 고르게 한다. 뿌리와 줄기 쪽을 조금 남게 자르고 소금을 뿌리면서 담는데 윗부분에 소금이 조금 더 가게 한다. 물을 붓고 겉에 소금을 뿌리면 몇 시간 내에 물이 생기므로 공기에 접촉 안 되게 돌을 얻는다. 노출되면 흰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 건져낸 다음 물에 헹구고 간을 조금 뺀다. 5시간에서 6시간. 이어서 소쿠리에 건져 대중소로 분류하고 식초액을 만들어 약 일주일 동안 담가 먹게 된다. 염소고기,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 임산부, 허약 체질인 사람의 보약으로 이용. 염소는 고기뿐 아니라 젖도 귀중한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염소젖은 우유보다도 소화가 잘 되며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도 더 높다. 염소젖으로 만든 케피르라는 젖술은 가장 오래된 술의 하나이다. 유명한 징기스칸 요리라는 것도 염소 요리로 쇠양육이라 한다. 쇠양육이라는 요리는 얇게 저민 염소 고기를 펄펄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양념을 묻혀 먹는 요리인데 일본 사람들이 요즘 샤브샤브라고 부르며 즐기는 요리의 원조인 것이다. 염소고기를 한방에서는 온양성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온양성이란 온열성을 갖는다는 뜻으로 노인들의 몸이 처질 때 염소고기를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진다는 것이다. 본초 강목에는 염소고기가 원양을 보하며 허약을 낫게 하고 강장보약이 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뇌를 차게 하고 피로와 추위를 물리치며 위장의 작용을 보하고 마음을 평안케 한다고 한다. 당나라의 천금방이라는 책에는 염소고기의 여러가지 이용법이 적혀 있다. 그 중에 돈양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황기, 용안육, 생강을 조금씩 넣고 염소고기를 술로 찌는 요리인데 이것은 확실히 자양강장식품이다. 염소가 옛날부터 임산부의 보약으로 널리 알려진 것도 성분으로 미로와 수긍이 가는 것이다. 흑염소에는 지질의 함량이 적은 반면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임산부뿐 아니라 회복기의 환자나 어린이에게 아주 좋은 식품이다. 철분은 빈혈을 막아주며 칼슘은 인부가 태아에게 빼앗긴 칼슘의 보충이 되고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에게는 직접 필요한 영양소가 되는 것이다. 흑염소 고기는 근육 섬유가 연해서 소화 흡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질 함량도 쇠고기의 절반가량밖에 안 들어있어 소화가 잘 안 되어 고기를 잘 못 먹는 사람이나 위장병 환자나 허약한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비타민 E가 많은 것이 특색이다. 비타민 E는 토코페롤이라고도 하는데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불임을 막아주는 작용도 하므로 흑염소가 보약으로 전래된 것도 일리가 있는 것이다. 염소고기는 옛날부터 보혈작용과 함께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염소의 간에는 비타민 A가 다른 동물의 간보다 월등히 많아서 야맹증과 노년기의 시력 감퇴에 유효할 것이다.
약효가 좋은 것으로는 생후 1년 전의 어린 염소가 좋은데 염소 고기는 특유한 누린내가 흠이다. 따라서 염소 요리에는 마늘과 생강이 꼭 들어가며 많은 양념이 어울려야 하는 것이다. 양갱이란 중국의 염소 요리인데 염소 고기에 생강, 무, 마늘, 후추 등을 넣어 오랫동안 구워서 우무처럼 만든 자양, 강장식품이다. 과장 종류로 욕강이란 것은 양갱을 일본어로 부른 것인데 이름만 같이 전혀 다른 식품이다. 엽록소, 녹색 식물의 함유, 혈중, 콜레스테롤 떨어뜨려 동맥 경화에 효과. 사람 몸을 만드는 것은 음식이라는 말을 독일 사람들은 즐겨 쓰고 있다. 확실히 음미할 가치가 있는 말이다. 심장병과 순환기 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식품으로 식물성 기름이나 표고버섯 등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으나 최근 엽록소의 효과가 화제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먹이를 준 쥐에게 해조를 먹인 결과 파래 등 녹색 해조류에는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작용이 강하나 적색 또는 갈색류는 그 작용이 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스피루리나나 크로렐라를 이용해서 인체 실험을 한 것을 보면 탈색한 것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변화시키지 않으나 탈색하지 않은 것은 콜레스테롤이 줄어드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시금치를 이용한 동물 실험도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한다. 이들 실험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어느 것이나 자연계에 존재하는 녹색 식물이라는 점과 엽록소에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작용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식품을 그 작용면에서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식물성 유의 리놀산이나 표고버섯 중의 에리타테닌과 같이 장벽에서 소화 흡수되어 혈액 중에서 효과를 나타내는 것. 두 번째, 엽록소와 같은 것으로 그 자신은 소화되지 않는 성분이나 장관에서 흡수되어 체내에 들어가지는 않으나 장관을 통과할 때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엽록소 외에도 구약 감자의 만난, 카레의 재료인 울금 중의 크루루쿠민, 미역 중의 퓨코갈락탄 등이 있다. 먹이에 섞은 엽록소는 거의 대부분이 배설되고 있으며 엽록소가 섞인 대변에는 콜레스테롤의 양도 많은 것이다. 무청, 컴프리, 케일 등 우리 주변에는 엽록소가 많다. 녹색 식물에는 틀림없이 엽록소가 함유되어 있다. 혈중 콜레스테롤치가 높고 동맥 경화의 걱정이 있는 사람은 되도록 녹색 식물을 많이 먹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